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입니다. 티타임 이번 시간은 여름 그리고 음악을 중심적으로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엄마 부탁해. 아이고. 사람들 휴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2015년에는 바로 회사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회사가 시원하긴 하죠. 그러면 휴가도 회사에서 보낸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티 시간. 지혜롭게 IT를 공부하는 방법 티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이거는 범죄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거룩한 얘기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두 명의 막기와 함께했습니다. 네, 티트렌드 언제 어디서나 아무 곳에나 다 노트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네, 이미 많이 나와 있죠. 네, 오늘의 티 이제 휴가철입니다.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한다면 최적화된 그런 재미있는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권혜강 그리고 김덕신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 휴가 관련된 분석입니다. 일단 자, 여름하면 어떤 키워드가 먼저 떠오르는지 지난 5년간 소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한국인들이 여름하면 생각나는 데이터들을 지난 5년간의 SNS 분석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위로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휴가 그리고 방학이었습니다. 네, 역시 여름하면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원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서 과연 무엇을 할까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재미있게도 사진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여름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날씨입니다. 특히나 날씨 중에서도 내가 가는 휴가 때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바로 비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역시 여행을 떠나야겠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이벤트 그리고 관광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여름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재미있게도 그 결과는 바로 아이였습니다. SNS에 있는 키워드의 내용을 분석하면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또 여행을 떠날 때 과연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또 데리고 간다면 어떠한 용품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아이까지 다 챙기고 나면 드디어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몸, 옷, 피부 등이었는데요. 다이어트 그리고 피부 관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엇을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결국 맛집 그리고 맛과 관련된 이야기죠. 이외에도 휴가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블로그나 포스팅과 같은 단어들이 나왔고 다양한 여름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데이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보니까 말이죠. 역시 그 여름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휴가라는 키워드가 휴가죠. 떠오르는군요. 자, 휴가 계획도 해야 되는데 네. 사람들 휴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 7월 첫 주간 휴가와 관련돼서 3년의 SNS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예. 공통적으로 상위권으로 나오는 것이 여행, 사진, 집. 보통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지금까지는 상위권을 유지했는데 2015년에는 바로 회사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회사가 시원하긴 하죠. 그러면 휴가도 회사에서 보낸다? 올해는 좀 경기가 안 좋아서 휴가를 쓰는데 이제 회사의 눈치가 보인다. 네, 또 뭐 회사에서 일을 많아서 휴가를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예. 이런 키워드가 특히 올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아주 휴가 신청서를 누가 썼어요. 예. 그 휴가 신청서에 사인을 파트장이 합니다. 예. 거절한다. 대표이사 나도.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거 야 설마 이랬겠어요. 그냥 네. 웃자고 했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오픈 사진이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나도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이런 아하. 이제 대표들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안타까운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7월 말 8월에 보면 실제로 상위권 지역 중에서 1위를 한 게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휴가를 이렇게 지방으로 보내고 싶었지만 서울에서 휴가를 많이 보냈다. 그래서 과연 올해는 정말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지 예. 아니면 올해도 서울 또는 강원도로 갈지 한번 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계획을 잡았어요. 네. 그러면 제 몸 하나만 옮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돼요, 물품들이. 네. 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 시기나 환경에 따라서 좀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 중에 한 군데 이제 티몬에게 휴가철에 어떤 상품을 더 판매해야 하는지 데이터 분석
분석을 통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들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더 많이 팔아야 될지 결정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팀원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접속을 해보시면 투데이스픽이라는 메인 메뉴 있는데 텔레비전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SNS, 드라마 많은 것들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서 예. 이런 상품을 한번 구입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트렌드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뭐가 많이 팔렸답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1위로 나온 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건 좀 매칭이 되는데 유아동 의류 상품이 1위로 나왔어요. 아이. 네, 그 외에도 뭐 옷과 관련돼서 뭐 의류, 또 뭐 차렵 이불 이런 것들이 많이 됐고 또 그 다음으로는 노출이 많은 여름철 다리 관리를 위한 뭐 마사지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재미있는 것은 작년부터는 이 쿨 방석이 많이 팔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방석인데 누구를 위한 방석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당연히 사람을 위한, 나를 위한. 그런 거였으면 네. 좋겠는데 애완동물을 위한 반려동물의 시원한 여름을 위한 쿨방석이 포함됐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가족 개념이 좀 바뀌어간다는 것도 예. 볼 수 있겠죠. SNS를 또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SNS에서 휴가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기자님 뭘 것 같으세요? 애인. 큰일 납니다. 이거 방송 꼭 나가야 됩니다. 아, 예, 요거 방송 못 나가겠네. 네, 중요한 거는 고기입니다. 고기. 고기. 네. 캠핑. 그렇죠. 고기 그렇죠. 구워 먹어야죠. 그리고 고기와 맥주, 술 이런 예.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그리고 이제 유행에 민감한 SNS다 보니까 매 상품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요. 네. 재미있는 것은 2013년에는 CC 크림이라는 게 이제 많이 CC 나왔어요. 크림. 그런데 그게 별로였는지 2014년이 되니까 CC 크림이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어요. 그래요. 그리고 선크림이 대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뭐 래쉬가드, 비치웨어, 뭐 미러 선글라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 트렌드는 과연 또 무엇이 잡을지 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티타임 아니겠습니까? 네.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다양한 물건들 가운데서 이 휴가 때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테크놀로지 제품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휴가지에서 필요한 IT 물품은 역시 좀 휴대성이 강조되는 그렇죠. 물품이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기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휴대용 배터리 이제 많이들 구입하고 배터리. 계시고요. 네. 네, 또 이제 야외에서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요즘엔 요만한 크기로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휴대용 선풍기도 있을 거고요. 빔 프로젝트도 이제 휴대용으로 많이들 갖고 다니시나 봐요. 이제 공원에 가면 요즘 드론들 진짜 많이 날리세요. 드론을 날리고 있는 사람 옆으로 이제 전동 킥보드 타신 분들이 쌩쌩 달리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있는데 네. SNS에서도 좀 언급되는 걸 보면 좀 재밌어요. 노트북이 나왔어요. 이 노트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이제 비행기에서 많이 보려고 갖고 가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가서도 일한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가 잘 연결돼 있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나 일해라. 어디 가서도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절대 이번 휴가 때는 노트북을 꺼두십시오. 모든 책임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쇼핑을 좀 전에 이제 이야기할 때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한 쇼핑을 하는 그런 것도 또 분류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쇼핑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좀 데이터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는 전통적 쇼핑형이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쇼핑하듯이 별로 기술에는 관심은 없는 분들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변화 진행형. 이분들은 이제 정보 수집에는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제 GPS,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지만 상품 구매할 때는 사실 활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관심형, 이제 상품 조사에서 주문에 이르는 이제 모든 과정에서 SNS, 위치 정보, 모바일 기술을 훨씬 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변화 진행형보다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기술 선구자형, 뭐 얼리 어답터 분들인데요. 이제 모든 채널에서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하고 해당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여기 가서 이걸 사야겠다, 이 유통업체 선택해야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내리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 판매하는 분들도 뭐 새로운 또 그런 재밌는 개념이 있더군요. R테크라고 해서. 네.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과거에 이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예. 이 영화에서 보시면 전자 광고판에서 이 사람한테 맞는 광고가 뜨고요. 맞아요. 예. 진짜 맞춤형 마케팅을 해서 이런 상품을 이제 권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2015년에도 지금 그런 기술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이제 소비자의 정체를 우리가 확인을 하기만 하면 이제 유통업체는 실제로 개인화된 그런 맞춤형 세일즈를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유통, 리테일과 테크놀로지를 합친 알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컴퓨팅 시스템도 또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구매를 도와주는 분석 툴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행을 갈 때 내가 어떤 물건을 가져가면 좋을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해주는 그런 툴인데요. 네, 여기서 제가 매장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듯이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내가 14일간의 배낭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물건들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텐트와 이제 침낭과 그리고 배낭 그리고 이제 여행지까지도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요. 네, 그럼 배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파타고니아의 피츠로이 산에 가려면 어떤 배낭이 필요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낭이 떴는데요. 그 피츠로이가 어디인지 그리고 시스템에서 이해하고 그곳의 계절은 어떤지 기온이나 산 정상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의 정보를 확인해서 여러 가지 배낭들을 추천을 해줬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상품에 좀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ABS라는 단어가 있는데 ABS 기술은 무엇인지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행지와 배낭에 대해서 계속 물어왔기 때문에 왓슨은 그것을 토대로 정확한 ABS에 대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휴가 갈 때 내가 어떤 배낭을 갖고 갈지 또는 아까 보셨던 텐트나 침낭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번 휴가에 이런 것을 가져가 보겠니? 라고 분석 기술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참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역시 또 휴가 하면 말이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날씨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날씨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전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민감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 날씨 예측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 우리가 단순히 내가 휴가 가는 날 비가 올까 안 올까 이게 아니라 이 날씨를 예측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고기 얘기도 하셨어요. 이제 스테이크가 어느 날 이제 많이 팔리냐면요. 이제 좀 덥지는 않지만 이제 따뜻한 날씨에 약간의 풍속이 예상되는 날씨라면 그날 스테이크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스테이크를 만약 좀 싸게 제공을 하면 스테이크를 많이 사게 되겠죠. 이제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동네 빵집에서도 이런 게 가능한데요. 예. 이제 내일 날씨를 예측을 해서 이런 날씨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빵을 많이 먹더라라고 하면 새벽에 어떤 빵을 구워야 될지를 미리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날씨와 관련된 데이터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뭐 이걸 반증하는 것 같네요. 네. 뭐니 해도 휴가 때는 제일 좋은 건 말이죠. 책을 읽는 겁니다. 전 이번 휴가 때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못 믿어. 한번 두고 보죠. 저희가. 재밌는 얘기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티 시간. 지혜롭게 IT를 공부하는 방법 티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보다 얼굴에 떨어져 본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령대별 수면 전후의 미디어 이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미디어별 이용 시간은 컴퓨터가 1시간으로 전년보다 7분 줄었고 종이 매체는 46분으로 6분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1시간 16분으로 전년보다 10분 늘었는데요. 연령대별로는 모든 나이대의 사용자에서 TV는 취침 전에, 스마트폰은 낮 시간대에 주로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누워서 보고 계신 여러분, 스마트폰이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하니까요. 티타임만 보고 얼른 주무세요. 유튜브가 발표한 상반기 가장 많이 성장한 국내 유튜브 채널 톱20에 개인 크리에이터 채널이 9개나 포함되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드러냈는데요. 지난해까지 유행을 이끌었던 게임과 뷰티 분야는 올해 상반기에도 꾸준히 인기를 얻었으며 이 밖에 요리, 일상 블로깅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개인 크리에이터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전체 순위 1, 2, 3위는 SM타운 채널, 빅뱅, 원더케이 순으로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 되겠네요. 지금 당장 유튜브 채널 만들러 가야겠습니다. 김수정의 유튜브 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스타트! 마이크로소프트는 MS 리서치 홈페이지를 통해 홀로렌즈 학술 연구 계획 요청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요. 학술 연구 분야에서 홀로렌즈의 증강현실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알아보려는 게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주로 시각과 관련된 주제로 데이터 시각화, 교육, 의학, 디자인 등의 연구에서 새롭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홀로렌즈. 조만간 의사 선생님께서 홀로렌즈로 진료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이버의 글로벌 웹툰 서비스 라인 웹툰이 미국 만화계 거장과 유튜브 스타의 손을 잡고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만화 축제인 코미콘에서 미국 히어로물의 아버지 스탠리 마블 명예회장과 유튜브 스타 미셸 판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또 유명 히어로 만화 사이버포스의 후속편을 올가을 미국에서 독점 공개하며 미국 웹툰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IT의 미래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다음 주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테크수다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유재석, 서준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 기자는 휴가, 여름 휴가 어디로 갑니까? 저는 제주도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유 기자는요? 전라남도 쪽 갔다 오려고 안 가시나요? 7월 17일 IT 콘서트. IT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휴가를 갈 생각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말이죠. 이 IT 콘서트와 관련이 있어요. 콘서트는 곧 음악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음악 이야기를 할 것이냐?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 뮤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네. 이번 개발자 회의 WWDC 2015에서 예. 원몰싱을 얘기하면서 네. 애플 뮤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애플은 기존에 아이튠즈라는 그런 어떤 음악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있었잖아요. 미국 음반 시장의 69%까지 69%? 가졌던 어마어마한. 오. 그런데 이제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하겠다. 왜입니까? 뭐 일단은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참 재밌는 얘기를 애플사 홈페이지에 올렸었는데 2007년도에? 네, 아이팟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음악들이 예. 실제로 아이튠즈에서 다운받은 음악은 3%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예. 또 네트워크 속도가 굉장히 발전하잖아요. 그냥 스트리밍에서 듣자. 네. 그러면 어떤 음악이든 다 바로바로 들을 수가 있으니까 내 디바이스에 저장할 필요도 없죠. 거룩한 얘기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접어야 한다. 아이튠즈 뮤직이라는 거를 대체할 만한 어떤 음원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예. 그런 목소리가 이제 내부에서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스트리밍 음악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나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통신사하고 이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하는 업체들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요금제를 내놨어요. 데이터 요금만 무료인 거지 돈은 네. 내야 됩니다. 네. 초반에 네, 통신사와 제휴 관계 아주 끈적끈적한 관계를 가지면서 네. 시장이 좀 더 네. 활성화됐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멜론이 1위예요. 절대적이고 SK텔레콤이랑 이제 같이 이제 제휴를 한 상태에서 예. 누적 회원 수가 이제 2,600만 명. 이제 한 달 방문 수가 1,300만 클릭. 음원 다운 횟수가 5,800만 건. 그리고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스트리밍 건수가 25억 건입니다. 25억 건? 네, 다운로드에서 이미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하면 그쵸. 저부터도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말이죠. 스트리밍 음악에 대한 그 기술적인 개념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 서비스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스트리밍을 들을 때 음질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요게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보시면은 AAC라는 거는 다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MP3보다 조금 더 경량화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MP3에서도요, 뭐 128K, 192K, 320K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2만 헤르츠까지. 예. 그 이상 그렇죠. 들어가면은 예, 예. 넘어가면 사람이 못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28은 14,000Hz, 192가 뭐 16,000Hz, 오케이. 뭐 256K가 뭐 18,000Hz.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용량 차이도 조금 용량 있고. 차이가 있다는 거는 데이터를 소비하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적게 소비한다는 얘기겠죠. 용량이 작다는 건 그만큼이요. 그래요? 예. 무손실 음원 FLAC라고 해서 네. 네네. 플렉 파일이라는 게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뭡니까? MP3 형태로 원래 웨이브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CD 안에 들어있는 이제 이 원본 파일을 이제 파일로 전환을 할 때 MP3로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320K라고 할지라도 손실이 있는데 네. 플랫 형태로 하게 되면은 손실이 없습니다. 손실이 무손실한 없다. 상태로 크기만 압축이 되는. 제가 이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아침 저녁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듣고 오는데 이거 새로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부터 말이죠. 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나가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4에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고객님, 음악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러워했는데 플렉으로 설정하면 한 곡당 한 몇 배까지 올라가죠? 50메가까지 그 하지 않을까요? MP3 파일도 아시겠지만 네.
높은 건 10메가까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플렉은 그거보다 한 3, 4배 더 높다고 보시면 3, 4배.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플렉이라는 음악 같은 경우에 파일 같은 경우에 무손실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만은 이것도 뭐 좀 논란이 있다면서요. 이제 플렉이라는 거를 우리가 들으려면 좋은 음질이라고 하는데 그럼 좋은 장비가 또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번들로 나오는 이어폰으로 플렉 음악을 듣는다는 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거는 범죄와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플렉이라는 파일을 제대로 들으려면 네.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있어야죠. 유선 장비에 있어서는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블루투스는 초창기부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게 이제 블루투스 2.0 때부터 이제 블루투스를 통한 이어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0짜리로 쓰게 되면 대역폭이라고 하죠. 이제 예. 그 음을 담는 폭이 3메가 bps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음원 손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되면서 막 가는 거예요. 막 떠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블루투스 3.0, 4.0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논란은 조금 해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8배 이상 향상이 됐어요. 24메가 bps까지 이제 급으로 올라가고 예.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고효율 압축 코덱이라고 하는 aptX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무선 사이에서 이제 그 이게 뭐 장까지 유선균이 간다고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음원이 이제 귀까지 갈 수 있는 무선을 통해서 좀 그러한 그래요? 좀 기술적 배경들 좀 그런 것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약간 전문 용어이긴 한데 SBC라는 전송 코덱 예, 전송 코덱이 방식이 있고 예. 그리고 aptX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LDEC 소니가 주도하는 LDEC 기술. 그런 어떤 기술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는 그만큼 손실 많이 없이 제대로 보내냐 그렇죠. 네. 안 보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음질이 출력이 가능한 스피커입니다. 자, 제가 전송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플렉을 그대로 재생할 수 있는 LDEC이라는 그 전송 방식을 보여주고 나머지 하나는 SBC라는 코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자, 한번 들었고요. 네. 자, 같은 노래를 전송 방식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자, 서 기자.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저는 두 번째 거 두 번째 게 뭡니까? LDEC. LDEC. 예. 자, 유 기자. 거의 히든 싱어인데요. 저도 두 번째 거일 때. 두 번째 게 LDEC. 베이스가 좀 정말 야 놀라운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두 명의 막기와 예 함께했습니다. 아, 이런 거 이제 다음 주 방송에서 첫 번째 들려드렸던 게 LDEC, 두 번째 게 SBC였고 무손실 음질이 그 아날로그 소리를 잘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깔끔하지 않나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스트리밍 음악 시장 네. 어떻게 좀 뭐 커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체될 것 같습니까? 커지는 건 필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애플 뮤직이 강조한 게 이제 연결성이에요. 국내나 미국이나 이제 스트리밍은 결국 소셜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필연적인 운명을 갖고 있다. 독일의 그 음원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앱이 있어요. 예. 내 곡을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데다 올려가지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작곡가와 그 듣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노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애플도 하겠다. 애플이 하면 뭔가 또 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에 너의 의미를 들으면서 이 시간 끝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수께끼가 되나.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비츠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예. 빛이 되죠. 이어폰에는 공격형. 비치를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빚이 된다. 빚이 되는 거예요. 야, 유기자가 말이에요. 대만 갔다 왔죠? 네, 대만 갔다 최근에 그 외국을 좀 이렇게 돌다 오더니 유머 감각이 굉장히 글로벌해졌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LTE인데도
그 통신 규격이 정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런 이유와 그리고 통신사와의 결합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끈끈하게 음악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문화에 익숙해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품앗이는 예. 아주 오래된 그 사만 시절에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 글귀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음주 가무에 능한 민족이다. 있어요. 삼국 사기. 예. 사기에 있습니다. 한국 사기 그냥 사기. 사마천의 사기. 아니 그거 말고요. 저기 부여가 나오는 그 시대인데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음주 가무에 능한 민족이다. 네. 그래서 가가 있지 네. 않습니까? 가. 예, 이미 우리는 그런 어떤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 예. 제가 보니까요. 제가 지금 봤네요. 지금 유재석 기자가 지금 뭔가 지금 어디 거죠? 이거 엘사 건데요. 일본사. 엘사 건데. 차고 나오셨네요. 아, 깜빡했어요. 놓고 나라는. 제가 이건데요. 그러면 뭐 그런가요? 예. 저는 그냥 번들 유선 이어폰보다는 좋더라고요. 귀에 잘 이게 잘 박혀서 귀 속에다가 떠나지 않게 잘 해줘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러 차고 오신 거죠? 아, 깜빡했습니다. 엘사를 좋아하십니까? 아직 핸드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엘사를? 냉장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엘사보단 안 납니다. 예. 자, 야 여기저기서 막 지금 저기 대학생들이 지금 학생들이 지금 졸고 있습니까? 아 예. 이렇게 개발자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 오늘 3개월간 무료로 하는 기간 동안에 작곡가들에게 로열티를 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일어났습니다. 예. 뭐 하는 짓이냐? 그건 조금 치사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말을 듣고 애플의 이제 에드큐 부사장이 곧바로 로열티 주겠다. 그렇게 바로 그건 또 줏대가 없는. 이게 지금 저희 녹화 시간 1시간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야 이거 속보네요, 속보. 네, 속보죠. 예, 이 방송 지금 녹화하고 나서 2주 뒤에 나갑니다. 2주 뒤에 나가기 때문에 그거만 네. 감안해 주시면 우리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정보를 캐치해내고 있다라는 거. 속보형 IT 그래.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서 기자 마무리 하셔야죠. 예. 유 기자가 서 기자의 그거를 지금 뺐었어요. 예. 네, 티트렌드 박미영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아이템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프리입니다. 어떤 디지털 겁니까? 펜입니다. 디지털 펜. 디지털 펜 네,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네 이미 많이 나와 예. 있죠. 근데 기존에 쓰는 제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 그 디지털 펜과 전용 패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렇죠. 전용 패드에 이 닷 패턴이 있어서 이 닷 예. 패턴이 스마트 펜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예. 그걸로 이제 글자나 그림 등을 인식을 하는 건데요. 이 프리라는 펜은요, 이런 전용 패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요?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다 어. 노트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예. 아이템이 다음 주에 티트렌드 이걸 어허. 이거 소개해야겠다 이러면 그 순간 그냥 버스 앉은 상태에서 제 허벅지에 그냥 그 디지털 펜으로 그림을 그려도 글자를 써도 예. 바로 제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펜은 실제로 써지는 펜은 아닌 모양이네요. 네, 이게 실제로 글자가 써지는 펜은 아닙니다. 예. 이 이제 터치 감응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하. 눌려지는 상태로. 어떻게 생각하시면요,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 일단 이 디지털 펜이 디지털 펜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제품은 녹음도 돼요.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예. 전화까지 가능합니다. 예? 전화가 가능해요. 이 펜 상단부에 이렇게 조그만 액정이 있거든요. 네. 그 액정에서 이게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허. 전화가 오면 전화 수신 기능을 딱 받으면요, 마이크 상단과 하단 부분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어서 오. 전화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뭔가 네. 펜 하나에 다양한 기능이 네, 들어가 있어요. 아주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어허. 있죠. 이스라엘 업체가 만든 거고요. 네. 펀딩을 받았고 예. 이제 선주문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렇군요. 내년 1월까지 테스트를 마친 다음에 3월부터 배송을 할 예정이라고 다만 합니다. 이거는 조금 불편한 게 내가 뭔가를 쓰고 있거나 그리고 있다면 네. 그거를 바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쓸 수도 있어요. 보면서 쓴다고요? 네, 보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보면서 그냥 메모장에 글자를 쓰면 바로바로 입력이 되는 게 보이고요. 예. 또는 사진 위에 뭐 이펙트를 입히실 때도 그냥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IoT도 막 짬뽕돼 있는 예, 뭐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어떻게 나올지 나오고 나서 네, 다시 그때 한번. 한번 네. 실제 반응을 좀 보고 네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자, 네. 두 번째 아이템은요? 네, 두 번째 아이템은 메시진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음식을 스캔해서 어떤 음식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네. 이 음식이 얼마다라고 계산을 딱 해주면 신용카드를 그 자리에 딱 결제하고 나가면 됩니다. 셀프 체크아웃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어디에다 쓰는 물건입니까? 원래 기존에 이런 셀프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바코드가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만 가능했었는데 이 메시지는 음식도 가능한 거죠. 뭐 크림 파스타 조금 그리고 뭐 토마토 파스타 조금, 뭐 메시 포테이토 조금 이렇게 하면은 아 얘가 지금 뭐를 몇 그램, 뭐를 몇 그램, 뭐를 몇 그램 담았구나. 이거를 이제 카메라가 고해상도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그 예. 소프트웨어가 얼마를 책정해 준 다음에 얼마라고 딱 띄워주고 결제를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게 어디에 쓰일까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네. 제 기준에서는 뭐 뷔페 정도밖에 안 네, 될 것 같아요. 뷔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글로서리 같은 데 가셔도 식료품점에 가셔도 뭐 사과 2개, 뭐 야채 뭐 얼마큼, 뭐 샐러리 그러네요. 얼마큼 이렇게 해도 그냥 예. 바로 계산해 주는 거죠. 오. 네. 카메라, 3D 네. 스캔 뭐 이런 기능들이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서 어떤 뭐 사과다 네. 또는 뭐 고기다, 그렇죠. 채소다 네. 이게 몇 그램이다 네, 뭐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산을 해낸다는 네, 얘기예요. 3D 카메라가 위에서 달려서 이렇게 예.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질량 이렇게 이제 무게를 달 수 있는 네. 무게 센서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왜 냈을까요? 이런 걸 요즘 제로 에포트 커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베이가 말한 개념입니다. 제로 에포트 커머스라는 건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너무 발달이 되면서 이제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클릭만으로 결제가 된다거나 한 번에 뭐 사진 찍는 것만으로 결제가 되고 이런 아주 편리한 시대에 돌아했잖아요. 예를 들면 아마존의 대쉬 같은 경우 어떤 거 구매하고 싶다 말하면 바로 아마존에서 배송이 되는 네. 이런 서비스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음식을 뭐 저 얼마큼 샀고요, 얼마큼 샀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음식을 올려놓으면 알아서 뭘 샀는지 체크해주고 결제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그렇군요. 네. 이것도 지금 나와 있나요?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지금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항상 T트렌드에서는 나와 있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네. 나올 예정인 것들 또는 나올 예정이나 안 나올 수도 있는 것들 중요한 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아이디어를 네, 그렇죠.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깨보고 싶은 게 네, 네. T트렌드의 철학입니다. 자,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름 휴가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국 데이터 분석은 비즈니스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